자리미의 시점에서 바라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시간순으로 따진다면 자리미의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리미는 새로운 유치원으로 전학을 왔다. 아이들은 자리미의 이름을 듣고 놀랜다. 엥? 왕자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입안에는 공주도 있다고 하며 친구들이 벌써부터 놀리기 시작한다.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다.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공주영. 아이들이 자리미와 주영이를 이름으로 엮자 주영이는 자리미를 마귀할멈이라고 말한다. 자리미는 주영이의 말이 거슬렸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미의 발밑으로 크레파스가 하나 굴러온다. 선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크레파스의 주인인 아이는 울먹인다. 자리미를 귀신 같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리미를 귀신이라 부르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정작 자리미는 이 아이들의 괴롭힘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 유치원에는 자신 말고도 다른 아이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보였다. 자리미는 이 아이를 일으켜주며 먼저 다가갔다. 이 아이의 이름은 최한별. 한별이는 그 후로 자리미 옆에 꼭 붙어다니며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한별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자리미는 한별이의 구세주가 되어주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자리미와 한별이가 붙어있을 때마다 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별이도 자리미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조금씩 강해지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자리미와 헤어질 때쯤이면 한별이는 우울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자리미는 그런 한별이에게 울지 말고 강해지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자리미는 한별이와 같이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자리미는 한별이와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아이들은 자리미와 한별이를 놀려댔지만 자리미는 개의치 않아 했고 한별이도 그런 자리미의 영향으로 개의치 않아 한다. 그런데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자리미는 한별이와 다른 반이 되었다. 한별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보였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반은 달라도 항상 놀러 가겠다고 하며 한별이를 달래주었다. 허나 시간이 지나니 자리미는 반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그만큼 한별이를 찾아가는 횟수도 적어졌다. 학교길에 한별이가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한다. 자리미는 별 생각 없이 같이 친해지자고 말했지만 한별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한별이가 슬퍼 보였다. 그래서 자리미는 한별이에게 너하고만 친하게 지내겠다고 말하며 한별이를 위로해줬다. 그 후 하굣길은 무조건 한별이와 같이 갔다. 소풍을 가도 쉬는 시간에도 피아노를 쳐도 놀이기구를 타러 가도 자리미는 항상 한별이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4학년이 될 때쯤 한별이는 이사를 가게 되어 전학을 간다고 말하며 울고 있다. 자리미는 한별이를 다독여주려 했지만 왠지 한별이는 자리미가 자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자리미는 한별이와 자신만을 위한 타임캡슐을 만들어 우리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자고 제안했다. 둘만의 추억이 담긴 팔찌를 담아 5년 뒤에 다시 끼자고 말했고 한별이는 또다시 기뻐 보였다. 한별이는 전학을 갔지만 전화로나마 이 둘의 우정을 이어간다. 한별이가 전학을 가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리미는 그럴 때마다 한별이 편을 들어주며 한별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자리미도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한별이에게 이사를 가게 되니 새 번호로 전화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한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별이 집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다. 갑자기 한별이와의 연락이 끊겨서 자리미 역시 속상했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 일부러 내 전화를 피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자리미는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 돼서는 반 친구들이 자리미를 다르게 대했다. 예전에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형 같다고 말한다.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친한 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든 자리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자리미한테는 친한 친구가 생겼다. 이 친구의 이름은 양민지. 민지와 오늘 시내를 가기로 했다. 시내에 있는 카페로 왔다. 민지는 아까 자리미에게 친한 척했던 애에 뒷담화를 하고 있다. 자리미 눈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소문이 좋지 않다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는 민지이다. 그렇게 민지와 헤어지고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자신의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 자리미는 불편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우산이 없다고 같이 쓰자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알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남자가 말을 건다. 자리미는 이 남자가 얼른 가버렸으면 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비를 줄 테니 우산을 빌려달라고 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뭐지 대체? 차라리 그 돈으로 우산을 살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떠밀려 결국 그 남자에게 우산을 빌려주게 되고 자리미는 뜻하지 않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아, 일진한테 뜯겼네. 그리고 다음날 평소처럼 민지랑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뒤를 돌아보니 어제 만난 그 남자였다. 우산을 돌려주며 밥을 사겠다고 한다. 자리미는 필요 없었는데 지 할 말만 하고 가버렸다. 자리미는 대체 저 새끼 뭐하는 새끼지? 라고 생각을 했다. 민지는 저 남자가 자리미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자리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음날 이 남자는 자리미를 찾아와서 결국 밥을 같이 먹게 된다. 대체 왜 자신한테 잘해주는지 영문을 모르겠는 자리미. 빨리 이 남자와 인연을 끊고 싶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리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자리미는 이상했다.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보니까. 아, 명찰 때문이구나. 자리미는 서둘러 명찰을 가렸다. 하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이 남자와 연락을 끊고 싶었다. 왜냐하면 양아치 같아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찾아왔다. 오글거리는 멘트도 계속해서 날렸다.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자리미는 자신을 쫓아오다가 다쳤을까봐 어린 마음에 걱정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자꾸 이 남자가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까지 한다. 그래도 자리미는 이제 그만했으면 해서 무시하려고 한다. 학교로 돌아오니 민지는 그 남자가 자리미에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하다며 차갑게 굴지 마라고 말한다. 민지가 그 남자 이름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러고 보니 이름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도중 반 친구가 남자 소개를 받겠냐는 질문을 해온다. 순간 자리미는 그 남자가 떠올랐다. 왜 떠오른진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 소개를 거절했다. 민지는 그 오빠 때문이냐고 추궁한다. 하지만 자리미도 자신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후 학원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역시 이 남자가 찾아왔다. 이 남자가 대체 왜 자꾸 찾아오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순간 폰을 떨어뜨렸고 자리미의 폰을 그 남자가 주워 번호를 얻어간다. 자리미는 의도치 않게 번호를 주게 되어 짜증이 났다. 그런데 자꾸 보니 왠지 마음이 조금씩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에게 오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 남자라곤 사귀어본 적도 없었지만 이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어색했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밥을 먹은 후 당구장을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 당구를 알려준다고 한다. 자리미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구를 배웠다. 그렇게 당구를 치고 있는데 민지에게 연락이 온다. 전화를 받겠다고 하며 화장실로 갔다. 민지랑 통화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남자를 보러 가기 전에 거울을 볼 정도로 자리미는 약간 마음이 열린 상태이다. 다시 그 남자에게 가니 그 남자는 보고 싶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자리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당구장을 나와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불쑥 손을 잡았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자리미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자리미는 대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런데 자리미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도 자리미는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한다. 손을 잡자고 물어봐도 자리미는 이제 이게 싫지 않았다. 그 순간 자리미는 이 남자의 이름이 궁금하여 물어봤다. 이 남자의 이름은 최정우. 집에 들어오니 최정우가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자리미는 최정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 자리미는 최정우와 연락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핸드폰을 내지 않는다. 오늘은 원래 학교가 끝나고 나서 민지와 애견 카페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이전에 싫다고 했던 그 여자애와 같이 놀자고 한다. 자리미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 어울리기 싫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같이 놀자고 하는 걸까? 학교길에 역시 최정우는 자리미네 학교 앞으로 왔다. 최정우는 갑자기 민지에게 남친이 없냐며 남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한다. 그래서 넷이서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갔다. 당구장에서 갑자기 민지가 그 여자애들과 같이 놀자고 한다. 자리미는 민지가 싫어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민지는 괜찮다고 한다. 그 순간 최정우가 자리미 옆으로 왔다. 민지는 대체 왜 안 사귀는 거냐고 물어본다. 자리미는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최정우가 사귈까? 라고 물어본다. 자리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왠지 장난치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게 당구장을 나와 최정우와 길거리를 걸었다. 최정우가 자리미의 머리끈을 풀었다. 자기는 단발머리보다 긴 머리가 좋다고 한다. 자리미는 머리에 자국이 났을까봐 흉해 보일까봐 부끄러웠다. 다음날 일진 애들과 같이 놀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자꾸 모르는 남자애들이 말을 걸고 옆에 붙어앉는다. 자리미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자리미는 민지한테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남자애들이 자리미에게 관심을 주었다. 그 순간 마침 최정우한테 전화가 왔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으니 지금 보자고 한다. 자리미는 불편하니 노래방보다 최정우랑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래방을 나왔다. 노래방을 나오니 최정우가 보였다. 맛집이 있다며 내일 같이 가자고 하는 최정우. 자리미는 무의식적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아니라고 하려던 순간 택시가 왔다. 최정우가 또 집을 데려다 주려는 것 같았다. 자리미는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혼자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에 가서 연락하라고 하는 최정우. 자리미는 이런 최정우의 행동들이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이 되었다. 자리미는 다른 날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최정우랑 데이트를 하기 때문이다. 최정우가 자꾸 받아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자리미는 어쩔 줄 몰랐다. 밥도 먹여주고 자신을 쳐다볼 때도 부끄러웠다. 사격 게임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옷가게에 가서 같이 옷도 골랐다. 이제는 최정우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니 이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영화 볼 때도 손을 잡고 보고 집에 갈 때도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커플 팔찌도 맞췄다. 자리미는 이제 최정우가 좋아졌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갑자기 이마에 뽀뽀를 했다. 익숙해졌다 싶을 때쯤이면 또다시 최정우는 자리미를 당황시켰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최정우를 떠올리면 웃음이 새어나오곤 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안 사귀냐고 물어본다. 뭘 사귀기까지 하냐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최정우와 자신이 무슨 사이인지 긴가민가 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아람이만 사귀지 말라고 한다. 그래도 자리미는 최정우가 좋았다. 밤이 되었다. 자리미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최정우가 연락이 왔다. 집 앞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쳤다고 한다. 순간 자리미는 깜짝 놀라 서둘러 옷을 입고 후시딘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 어디 있나 찾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자리미를 안았다.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건 그렇고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런 멘트가 너무 오글거렸다. 그 순간 갑자기 최정우가 자리미의 얼굴을 만졌다. 본능적으로 뽀뽀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 자리미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최정우가 좋아도 이렇게 사귀지도 않고 뽀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최정우는 갑자기 화를 냈다. 자리미는 최정우의 낯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최정우가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바로 사과를 했다. 자리미도 역시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최정우는 집으로 가버린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대체 무슨 사이지 우린? 그 후로부터 최정우와 연락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107중에 다니는 어떤 한 여자의 남자친구 이름이 정우라고 한다. 자리미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랬다. 뽀뽀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가 싶어 자리미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최정우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자리미는 신경 쓰지 말자고 되뇌이고 되뇌어봐도 핸드폰에 진동만 울려도 최정우의 연락은 아닐까 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최정우한테 연락이 왔다. 집 앞이라고 해서 나갔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터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친구가 했던 말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중학교 여자애 만나냐고 물어봤다. 최정우는 그게 아니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리미는 집안 사정으로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미안했다. 최정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최정우가 자리미의 입에 입을 맞췄다. 자리미는 너무 부끄러웠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났어도 심장은 여전히 더 뛰었다. 다음날 학교에 왔다. 최정우가 다른 중학교 애를 만난다고 했던 그 친구가 말하길 그 사람 이름 알고 보니 정우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 자리미는 안도의 한숨을 뱉었다. 학교길에 최정우는 자리미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 민지가 최정우에게 주말에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민지네와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된다. 노래방에 왔다. 그런데 민지 남친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 역시도 자리미에게 찝적댄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리미는 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최정우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전처럼 또다시 의심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 남자가 건드리는 걸 봤는데도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내가 또 오해한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 민지는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심지어 자리미 보고 먼저 고백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학교 후 최정우가 있는 PC방으로 찾아간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여자를 보게 된다. 최정우는 이 여자를 보자 엄청나게 당황한다. 이 여자가 자리미에게 최정우랑 만나는 애냐면서 어서 가보라고 말한다. 자리미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가려던 순간 최정우가 불쌍해서 잠깐 만나준 거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 자신을 정해진 날에만 만났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집에 가는 내내 자리미는 그동안 최정우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한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불쌍해서 만나준 거라니 자리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해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다. 그래서 집을 다시 나선다.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집에 가는 길, 집 앞에 최정우가 있는 걸 보았다. 최정우는 그 누나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미 불쌍해서 만난다는 걸 다 들은 자리미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대체 왜 여자친구가 있는 걸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그저 자리미가 좋았기에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 정리하고 자리미에게 왔다고 한다. 자리미는 더 이상 최정우를 믿을 수 없기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가려는 자리미를 잡는 최정우. 자리미는 더 이상 최정우와 그만하고 싶었다. 그러자 갑자기 최정우는 돌변했다. 심지어 자리미가 걸레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자기가 알던 최정우가 아니었다. 항상 자신에게는 상냥하고 웃는 모습만 보여줬던 그런 최정우였는데 자신의 모든 추억과 그에 대한 감정은 마치 자신 혼자만 간직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리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자리미는 또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늘도 자리미의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렇게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자리미에게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왔고 우산을 남겨주고 갔다. 다음날 자리미는 학교에 왔다. 그런데 반 친구들이 갑자기 자신을 보고 쑥덕대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민지 역시도 자신을 외면한다. 자리미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아람이만은 자리미에게 다가와 주었다. 자리미는 기운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민지가 자리미 앞으로 찾아왔다. 별일 없냐고 물어보는 민지에게 자리미는 최정우와 있었던 일들을 말하려 했다. 그런데 민지는 말을 자르고 둘이 사귀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본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민지는 그럼 뭐냐고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라며 기분 나쁘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이렇게 말하는 민지가 어이가 없었다. 자신과 제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지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실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보건실로 갔다. 그렇게 보건실에 누워있는데 아람이가 찾아왔다. 아람이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저 아닌 거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남들이 안다고 말해줄 뿐이었다. 그런 아람이가 고마웠다. 시간이 지난 후 조퇴를 하기 위해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같은 반인 노승이가 자리미를 비꼬기 시작한다. 아람이는 자리미 대신 화를 내주었지만 자리미는 상대하기도 싫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같이 놀았던 일진 여자애들
무리가 반으로 와서 아까 자리미를 비꼬던 노승희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 너가 왕자림한테 최정우를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노승희는 갑자기 왕자림이 그랬다고 한다. 이 소리를 들은 자리미는 생각한다. 쟨 또 뭐라는 거지? 자리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리미는 말한다.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그런데 노승희는 자꾸 자리미가 말해줬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노승희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시작했고 점점 노승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기 시작했다. 노승희를 보니 갑자기 또 최정우가 떠올랐고 그 분노로 인해서 자리미는 처음으로 노승희에게 욕을 했다. 그리고 반을 나와 집으로 갔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아람이가 뒤를 따라왔다. 그 순간 자리미는 눈물이 터졌고 아람이는 이런 자리미를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아람이는 자리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리미는 아람이한테 왜 물어보지 않냐며 물어봤지만 아닌 걸 아는데 뭐하러 물어보냐는 아람이. 그런 아람이가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민지는 대체 왜 날 의심한 걸까? 라는 생각에 또다시 마음 한구석이 갑갑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학교로 오니 민지는 자리미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닌다. 그에 비해 아람이는 계속해서 노승희한테 가서 자리미에게 사과하라고 말한다. 자리미는 더 이상 이 애와 엮이기 싫었기에 아람이한테도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카톡으로 민지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보낸다. 그렇게 벤치로 나와 민지를 기다린다. 민지가 왔다. 왜 자신을 피하고 다니냐고 물어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민지. 계속해서 자리미는 먼저 이야기를 걸며 민지에게 다가갔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이야기해주지 못한 게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민지는 자리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자리미는 민지가 울자 당황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민지는 최정우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말해주려고 하는데 최정우 친구와 사귀는 민지가 난감할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너가 이사단이 났는데 어떻게 계속 사귀냐고 말하는 민지였다. 자리미는 자신 때문에 민지에게도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렇게 이 둘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된다. 하교를 하고 자리미는 피아노 학원을 갔다. 그런데 아직도 최정우의 잔상이 보인다. 순간 너무 우울해졌다. 그렇게 학원이 끝나 집으로 가는데 또 집 앞에 최정우가 있었다. 대놓고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는데 자리미의 손을 잡는 최정우. 얘기 좀 하자고 한다. 이젠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다. 이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최정우. 그렇지만 자리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아직도 자리미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전에 자신을 욕하고 걸레라고 말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싫다고 말하니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최정우였다. 달린 입이라고 계속해서 자리미를 욕하기 시작했다. 자리미를 진심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겨울이 되었다. 자리미는 다 잊기 위해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 친구들은 이런 자리미의 변화에 놀라기 시작했다. 자리미는 더 이상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 그리고 하굣길에 친구들은 소개받은 남자애들이 당구장이 있다고 하여 당구장으로 가려고 한다. 자리미는 PC방이나 당구장은 당분간은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 그래서 집으로 간다고 말한다. 그 순간 전단지를 돌리던 남자가 자리미에게 찝적댔고 자리미는 남자의 관심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자리미는 점차 감정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리미의 중학교 시절은 마무리가 되고 자리미는 고등학생이 된다. 오늘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자리미는 지각해버려서 최대한 뛰고 있다. 그런데 버스가 와 있었다. 기다려준 건가 싶을 때 버스에서는 한 남자아이가 버스비가 없어 못 타고 있었다. 게다가 이 남자애 역시 우리 학교인 것 같았다. 이걸 못 탔으면 지각이었는데 이 애 덕분에 버스에 탈 수 있었던 거니까 자리미는 그 남자아이 것까지 버스비를 내주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꾸 이 남자애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자꾸 자리미 뒤를 쫓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자꾸 아침마다 이상하게 쳐다보니 뭔가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이 느껴졌다. 오늘도 역시 이 남자애는 자리미 뒤를 따라다닌다. 그래서 자리미는 뒤를 돌아 이 남자애를 불렀다. 엥? 이 남자애는 버스에서 보내네. 그건 그렇고 왜 따라다니는지 물어봤다. 버스비를 갚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한다. 그래서 갚을 거면 지금 갚으라고 말했다. 돈을 받으면서 이 남자애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남자애의 이름은 공주영. 그날 후로 같은 반인 이경우와 공주영이랑 등교하게 되는 자리미.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공주영은 이상한 짓을 해댔다. 자꾸 얘가 왜 이러는지 도통 모르겠다. 어느 날은 번호를 달라길래 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니 그 위에 사탕을 퍼부었다. 화이트데이여서 사탕을 준다고 한다. 순간 최정우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하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자리를 떴다. 반에 와서 사탕을 아람이와 민지에게 주려고 하는데 민지는 공주영이 줬냐고 물어본다. 순간 이상했다. 얘는 어떻게 공주영이 준 걸 알고 있는 거지? 민지가 또 뒤에서 뭘 했구나 싶었다. 그 순간 아람이가 말한다. 공주영이 너 좋아하나 보네. 자리미는 갑자기 최정우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애를 무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공주영을 마주치면
마주치면 그대로 무시했다. 하지만 공주영이 하던 행동을 볼 때마다 자꾸 최정우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다.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른다. 공주영이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개그를 하고 어제 주다만 번호를 마저 주라고 한다. 얘만 보면 최정우가 생각이 나서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똑같은 애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무시하려 하는데 무시하면 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자림이. 이렇게 이상한 멘트를 할 때마다 최정우랑 너무 겹쳐 보였다. 그렇기에 더욱더 일부러 무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림이다. 또 어느 날은 공주영이 기타를 치기 시작한다. 밥을 먹을 때도 기타를 쳐서 입맛이 떨어졌고 교실에서도 이렇게 기타를 쳐서 짜증이 났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안 가져왔을 때도 우산을 씌워준다고 한다. 죽어도 얘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었다. 그래서 비 맞으면 혼자 뛰어가는데 공주영은 끝까지 쫓아왔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다. 자리미는 비에 다 젖었고 공주영 역시 비에 다 젖은 상태로 자리미를 따라왔다. 자리미는 얘가 자꾸 따라다녀서 너무 짜증났다. 그런데 그 순간 가방을 보니 현관문을 여는 키가 없었다. 벨리미한테 전화를 해서 키를 가져오라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다 돼버렸다. 어떻게 하지 싶을 때 공주영이 일단 자기 집에 가 있자고 말한다. 자리미는 당연히 거절했다.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지언정 죽어도 제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공주영은 진짜 집으로 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평소에는 그렇게 이웃들이 들락날락거렸는데 오늘따라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옷을 덮어줬다. 수건도 머리에 씌워주길래 돌아봤더니 공주영이었다. 자리미가 걱정돼서 다시 왔다고 하는 공주영을 보며 잠깐이나마 놀랬다. 게다가 여기까지 오느라 비도 또 맞고 온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잘해줄 때마다 자꾸 최정우가 생각이 났다. 그렇지만 공주영이 감기에 걸릴까봐 괜한 미안한 마음에 공주영 집으로 일단 가자고 말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마침 이웃 주민이 왔다. 기회다 싶어 들어가려던 찰나 비에 젖은 공주영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현관 안으로 들여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젖지 않은 새 옷과 우산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주었다. 그런데 이날 밤 꿈을 꾸었는데 계속 공주영이 나온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설마 그때처럼 내가 얘한테 마음을 열어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자리미는 더욱더 공주영에게 못살게 굴기로 마음을 먹었다. 수련회 가는 날이다. 수련회 날이 되어서도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차갑게 굴었지만 공주영은 맛있는 걸 사다 주기도 하고 버스에서 게임할 때도 자리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자리미 옆자리에 앉으면서 지속적으로 구애를 했다. 그렇게 수련회 장기자랑 시간이 되었는데 공주영이 장기자랑을 하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공주영. 자리미는 왜 안 부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니 자리미 앞으로 왔고 자리미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설마 나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게다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자리미 보고 무대로 나오라고 한다. 자리미는 정말 싫었지만 나오지 않으면 조별 점수를 깎는다고 하여 친구들이 억지로 미는 바람에 결국 무대로 나가게 된다. 자리미는 이 순간이 너무 쪽팔렸고 공주영이 더 싫어지려 한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공주영과 손을 잡게 하더니 억지로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말한다. 자리미는 이렇게 몰아가는 게 싫었는데 뽀뽀까지 하라고 몰아간다. 애들까지 몰아가고 있다. 자리미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리미는 다가오는 공주영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다가오더니 허공에다가 포옹하는 신용만 한다. 뭔가 자기를 배려해주는 것 같다고는 느꼈지만 그래도 공주영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자리미를 보며 수근수근 대는 것이 느껴졌다. 중학교 때 자신을 보며 수근수근거렸던 그때가 생각이 났고 그로 인해 공주영을 더 이상 받아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음악실에서 애들이 자꾸 공주영 얘기를 꺼낸다. 착하고 잘생겼고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다. 공주영이 싫지는 않지 않냐라는 질문에 싫지는 않지만 자꾸 최정우랑 겹쳐 보여서 안 좋게 보일 뿐이었다. 애들이 자꾸 공주영을 은근 챙겨준다 하면서 몰아가기에 불쌍해서 그러는 거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앞에 있는 공주영을 보게 되었다. 전혀 그 말을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공주영에게 카톡도 오질 않고 하굣길에 봐도 아는 척을 안 하기 시작했다. 왠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겠구나 싶어 좋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색하게 행동하는 공주영을 보니 또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공주영에게 말했다. 네가 들었던 말 진심 아니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공주영은 다시 이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그냥 냅둘걸. 또 다른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공주영에게서 자리미네 아파트가 불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 앞으로 갔더니 아파트는 멀쩡했고 공주영은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며 이상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럴 때마다 자꾸 최정우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난다. 그래서 자리미는 더 차갑게 공주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공주영은 더 다가왔고 그래서 자리미는 결국 사귀긴 사귀기로 결심한다. 안 사귀면 계속 이럴 테니까.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최정우가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사귀고 난 후 더 적극적으로 자리미에게 다가온다. 버스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고 반에도 찾아오고 복도에서도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손 같은 건 잡지 말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러 더 공주영에게 차갑게 대했다. 들어오려 할 때 문을 일부러 닫아버리고 데이트 계획 같은 걸 짜왔을 때도 찢어버리고 영어 숙제를 빌려서 일부러 안 주려고도 했다. 그런데도 공주영은 더 다가오려고 했다. 식당에서도 쪽팔리게 자꾸 자기 여친이라고 떠들어대고 다닌다. 아, 잘해주지 말자. 자리미는 계속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반으로 돌아오니 공주영이 자림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다. 게다가 비밀번호까지 풀려고 시도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얘가 뭔데 내 핸드폰을 만지지? 그래서 네가 뭔데 내 핸드폰을 만지냐고 하니 오히려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공주영. 우리 부모님도 안 보는 자신의 핸드폰을 왜 보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헤어지자고 말했다. 시간이 좀 지나니 공주영에게서 카톡이 왔다. 더 이상 받아줬다간 얘랑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서 더 이상 답장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마주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장난을 치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리미는 더욱더 화가 났다. 그래서 무시하려 한다. 하지만 공주영은 시도 때도 없이 어디든 쫓아다녔다. 커플 비밀번호를 하려고 했던 거지 핸드폰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니랑 나랑 뭔 사이길래 커플 비밀번호까지 하냐고 말했다. 그 순간 공주영은 바닥에 우유를 던지고 욕을 했다. 자리미는 순간 깜짝 놀랐다. 드디어 공주영이 본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싶었다. 역시 최정우랑 똑같은 놈이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르다고도 생각이 들었다. 이 애는 자신을 사람 취급이라도 해주라고 말한다. 내가 조금 과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공주영의 이런 모습은 최정우랑 비슷해 보인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주영과 말다툼을 하다 선생님이 오셔서 일단락하게 된다. 집에 와서도 공주영이 자신에게 했던 짓이 생각난다. 그래서 너무나 열받았다. 내가 대체 왜 걔한테 욕을 먹어야 되지? 그런데 공주영이 자신을 사람 취급해달라는 얘기도 생각이 나서 돌이켜 공주영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자리미는 자신이 조금 너무했나 싶었다. 그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다. 그래서 심부름을 가려는 도중 집 앞에 공주영이 보였다. 자리미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여기 왜 있냐고. 나보러 온 거 티난다고. 그러더니 공주영은 사과를 한다. 자리미에게 화낸 것도 후회를 많이 했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고. 너가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어줘서 고맙다고. 자리미는 순간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래서 공주영에게 말했다. 너가 싫은 건 아니라고. 그런데 차마 최정우랑 비슷해 보여서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랬다. 순간 어색한 기운을 느껴 자리미는 엄마 심부름을 마저 가려고 하는데 공주영이 눈물을 보였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다면서. 다시 사귀냐고 묻는 공주영의 질문에 자리미도 내심 이 애가 싫진 않았기에 받아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다 열어주기는 겁이 난다. 다시 사귀고 나서 2주가 흘렀는데 공주영은 또다시 예전처럼 귀찮게 군다. 여전히 공주영에게 차갑게 대하는 건 변치 않았다.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하는 공주영. 하지만 자리미는 얘랑 둘이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철벽을 친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민지와 시내에서 놀기로 했다. 그래서 민지를 따라 카페로 왔는데 그곳에는 공주영이 있었다. 양민지가 일부러 이곳으로 데려온 거구나 싶었다. 양민지는 이미 앉았고 자리미는 공주영과 같이 있기 싫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공주영이 따라온다. 그렇게 놀고 싶냐고 물어보니 놀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같이 놀게 된다.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고 애들과 다시 만나 같이 당구장에 와서 당구도 쳤다. 민지는 이제 당구장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짐을 맡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공주영이 와서는 당구를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본다. 순간 자리미는 말하기 껄끄러웠다. 그렇게 당구장을 나와 집으로 가던 도중 자리미는 민지에게 맡긴 짐이 생각이 났다. 이미 집 근처까지 와버렸고 가족들은 모두 집에 늦게 오는 날이었으며 날씨는 너무나도 더웠다. 그래서 결국 공주영네 집에 잠깐 있기로 한다. 남자치곤 생각보다 집이 깔끔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은 우리가 왜 운명인지 아냐고 하면서 자리미에게 화산 어린이집을 나왔냐고 물어본다. 자리미는 놀랬다. 아, 얘가 이제 하다못해 뒷조사까지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며 뭔가를 보여주는데 마치 자리미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이었다. 유치원 때 자기가 그렸단다. 유치원생이 이렇게 잘 그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그려보라고 하니 더 엉망으로 그리는 공주영이었고 이런 부분을 지운 흔적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다. 아, 얘가 그린 게 아닌가 보구나. 또 다른 어느 날 갑자기 민지가 계곡을 가자고 한다. 그런데 남자애들도 다 같이 가는 거라고 한다. 김병훈 할머니 댁에 가는 거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가자고 꼬시기에 자리미도 결국 가기로 한다. 그렇게 가는 날이 되었는데 공주영이 겹치는 옷을 입고 와서 약간 짜증이 났다. 이거 역시도 양민지 지지구나 싶었다. 그런데 안경민 역시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미다. 그렇게 김병훈네 할머니 댁에 도착하게 되고 애들과 같이 계곡에서도 놀고 저녁도 같이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엔 김병훈네 할머니의 밭일을 도와드리기도 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자리미는 목이 말랐고 공주영은 그런 자리미를 위해 물을 가져다 주러 집으로 향한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공주영은 오질 않았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날 때쯤 공주영이 앞에 보였고 뭔가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자리미에게 싸가지 없고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자리미는 어이가 없었다. 술김에 하는 말인 건 알았지만 왠지 이전에 최정우가 술 먹고 하던 짓이 문득 생각이 나서 심정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공주영의 주사는 일단락이 되고 애들끼리 집에 돌아와 부루마블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등장한 공주영. 갑자기 할 말 있다며 나오라고 한다.
따라갔더니 갑자기 공주영은 자리미의 얼굴을 잡는다. 이 순간 역시도 이전에 술 취해서 찾아와 뽀뽀하려고 했던 최정우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공주영은 뽀뽀하려는 게 아니라 자리미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며 그러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렇게 자리미 역시도 대답을 하려던 찰나 공주영은 토를 했다. 자리미는 이런 공주영이 조금이나마 싫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잠에서 깨보니 눈앞에는 공주영이 있었다. 공주영을 깨워 마당으로 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자리미는 확실하게 자신이 공주영에게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공주영의 손을 잡아본다. 허나 아직까지는 뭔가 공주영에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아침에는 친구들과 같이 대청소를 했고, 청소가 끝나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미는 요리를 했는데 공주영이 맛없다며 춤을 추고 있었다. 순간 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자리미이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또다시 애들과 계곡을 왔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같다며 아파하고 있다. 자리미는 그런 공주영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첫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다. 오늘은 주말이다. 공주영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재촉한다. 만날 생각이 없던 자리미였는데 카톡으로 자신의 사진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공주영을 보고 결국 만나기로 결심한다. 자리미는 이런 장난을 치는 공주영이 짜증났다.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옷을 골라달라고 하는 공주영. 그래서 나름대로 옷을 정성껏 골라주고 카페에 가서 빙수도 먹었다. 하지만 역시 공주영과 있으면 할 말도 없고 재미가 없었다. 또 어딘가로 가자는 공주영. 한 군데만 있고 싶었는데 안 일어나면 또 사진에 뽀뽀를 하겠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 사진을 무조건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스티커 사진도 찍고 오락도 하고 같이 영화도 봤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밥을 먹자고 하는 공주영. 그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이번엔 자기가 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공주영이 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갑자기 공주영이 자리미를 부른다. 뭔가 말하려고 한다. 우물쭈물하는 게 답답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아달라고 한다. 순간 뭐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던 도중 공주영은 다가와서 자리미를 껴안았다. 그러면서 말한다. 다음 생일엔 뽀뽀해달라고. 자리미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설마 오늘 생일이었나?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보니 자리미가 신경 쓰일까봐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리미는 미안했다. 생일인데 자신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크도 미역국도 챙겨준 선물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주영은 밥 사준 것도 있고 안 왔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한다. 그래도 자리미는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공주영을 껴안았다. 하지만 왠지 공주영의 생일을 자신이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자리미이다. 오늘은 아람이의 시합이 있는 날이어서 응원하러 왔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한테 카톡이 왔다. 확인을 해보니 뭔가 부탁이 있다고 한다. 축구하는데 구경하러 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아람이 시합 응원하러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꼭 와달라고 한다. 친구들이랑 자신이 아는 형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엔 낯이 익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최정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았다. 자리미는 뭐지? 최정우인가 싶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기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공주영이 어제 약속했던 걸 오늘 해달라고 한다. 순간 내가 왜 해준다고 했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 해주는 걸 상상해보니 너무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택시를 타고 공주영이 있는 PC방으로 향한다. 그렇게 PC방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카운터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최정우였다. 순간 자리미는 너무 당황해서 PC방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공주영이 쫓아오더니 자리미를 멈추고 계속해서 최정우에 대해서 물어본다. 무슨 사이였냐고. 자리미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 벗어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공주영은 대답하라고 한다. 자리미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둘은 또다시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다. 주영이는 자신이 남자친구니까 말해달라고 하지만 자리미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전에 공주영이 보내줬던 사진을 보니 역시 이 사람이 최정우가 맞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자리미는 잠시 눈을 감고 진정을 하려 한다. 그런데 공주영에게서 계속해서 카톡이 온다. 그렇게 공주영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왔는데 당연히 공주영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순간 공주영이 자신에게 해온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니 정작 자신은 이전에 최정우에게 상처받았던 행동들을 공주영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공주영에게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카톡을 읽으려고 하는데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민지와 아람이를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그랬더니 아람이는 최정우와 공주영을 같은 선에 두지 말라고, 공주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널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며 공주영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애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가면서 공주영이 그동안 보내왔던 카톡을 확인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리미를 불렀다. 최정우였다. 잠깐 얘기를 나누자기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이전처럼 팔을 붙잡는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다. 무슨 생각으로 아는 척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다. 예전처럼 자신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왔다. 자리미는 공주영을 보자 너무 당황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공주영이 자신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붙잡으려 했는데 공주영은 자리미에게 등을 보였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자리미는 집에 돌아와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려고 카톡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잘못 눌러 공주영에게 보이스톡을 걸어버렸고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기록에는 남아버렸다. 결국 카톡 보내는 걸 그만둔 채로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공주영과 사귄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멍 때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공주영에게서 카톡이 왔다. 카톡이 온 것을 보고 순간 자리미는 깜짝 놀랐다. 집 앞에 있다는 카톡을 보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어 집 밖으로 나갔다. 공주영이 어디 있나 살펴보는데 뒤에서 누군가 건드렸다. 돌아보니 공주영이 있었다. 오랜만에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화가 난 거 아니냐고 먼저 용기 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공주영은 대답한다. 오늘 널 보면 화내려고 했는데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가버렸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보니까 보고 싶었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주영은 자리미를 뒤에서 안았다. 아직도 자리미를 좋아한다는 공주영. 자리미는 궁금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좋아해주는지. 그냥 좋다고 한다. 심한 말을 했는데도 일부러 괴롭혔는데도 다 좋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공주영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감추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고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건 공주영인데 자리미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다. 자리미는 이제 공주영에게 최종호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사귄 건 아니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비슷했고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차피 헤어질 생각으로 만난 거고 이번 일이 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주영은 자신이 첫 남친인 거냐고 물어봤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웃는 공주영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공주영은 100일 선물이라며 커플 팔찌를 선물했다. 자리미는 또 준비하지 못했고 자신만 받았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손잡아달라고 하는 공주영. 그렇게 이 둘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고 자리미는 조금씩 공주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오늘은 배지연의 생일날. 배지연의 생일로 인해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노래방에 도착하니 배지연의 남친이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자리미는 이걸 보고 생각한다. 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한편 배지연이 자기 남자친구랑 공주영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여 자리미 보고 공주영을 부르라고 하였고 그래서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노래방으로 오라고 부른다. 노래방에 도착한 공주영은 배지연의 남자친구가 했던 이벤트 영상을 보고 감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리미는 또 공주영이 이런 걸 자신에게 할까봐 두려웠다. 체육대회 날이 되었다. 공주영이 자리미의 이름이 써진 팻말을 달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다. 자리미는 이렇게 행동하는 공주영이 정말 싫었다. 그렇게 공주영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공주영에게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자리미는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난 후 친구들과 뒤풀이를 즐기며 체육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곧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자리미는 공주영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하는 애들. 그래서 자리미는 자신이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순간 공주영은 극구 자리미를 말리기 시작한다. 이러는 공주영의 행동을 보고 예전에 내 음식을 먹어보고 맛없어서 그러는 건가 싶어 기분이 약간 나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자신이 있는 닭볶음탕을 해주기로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주영은 자리미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칼질부터 시작해서 양념까지 자꾸 하나하나 터치를 하기에 자리미는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닭볶음탕을 완성하였고 애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같아 자리미는 내심 뿌듯했다. 또 다른 어느 날 자리미는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오고 있는데 밖에서 공주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가자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건 또 뭔 컨셉이지 싶은 자리미.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공주영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공주영은 자리미 말도 잘 듣지 않고 학교에서 갑자기 혼자 머리를 두들기곤 한다. 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자리미는 내심 걱정이 되어 같은 반인 김병훈에게 공주영 무슨 일 있냐고 하니 공주영 힘들 테니 잘 좀 챙겨달라고 말을 남길 뿐이었다. 자리미는 대체 뭘 챙겨주라는 거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은 복도에서 자리미 손을 잡더니 갑자기 더 반한 것 같다고 말한다. 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물어본다.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더니 공주영은 말한다. 우리가 너무 스킨십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은 3주 정도 만에 키스하는데 라고. 자리미는 짜증났지만 공주영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러더니 공주영은 자리미에게 다가와 그대로 뽀뽀를 했다. 입에다 하란 적은 없다고 말하는 자리미. 괜히 민망하여 공주영의 목을 그대로 졸라버린다. 그런데 뽀뽀를 하고 난 후부터 공주영의 액션이 더 커졌다. 입에다 뽀뽀하라고 한 적 없는데 입에다 뽀뽀를 한 공주영이 약간 괘씸했다. 그리고 밖에서 자꾸 더 소름 돋는 애칭으로 부를 때마다 너무 쪽팔렸고 이런 공주영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공주영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경우가 같이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고 하는 공주영. 자리미는 맘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경훈의 커플과 만났다. 만나서 디스코 팡팡도 타고 밤 내기를 위해서 오락게임도 했다. 자리미네가 게임을 이기게 돼서 이후에 밥을 얻어먹기로 약속하며 그렇게 이경훈의 커플과의 더블 데이트는 끝난다. 다음날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니 이경우의 여자친구가 오늘은 둘이서 놀 거라고 다음에 먹자고 하기에 공주영과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집 근처에 도착하니
둘이 놀겠다는 이경훈의 커플이 집 앞에 보였다. 예슬이가 이 근처에 살았나 싶었는데 순간 예전에 공주영과 싸웠을 때 김병훈이 자신에게 말해줬던 비슷한 상황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 둘도 지금 그 타이밍인가? 그래서 자리미는 재빨리 그냥 이 자리를 뜨자고 말한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이경훈은 예슬이와 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자리미는 남 연애 사이에는 별로 신경이 가질 않았다. 그저 밥 내기만 얻어먹으면 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경우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경우가 방예슬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쇼하고 있네. 지가 뭐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게 밥을 먹고 이경우의 위로 연차 친구들과 볼링장을 갔다. 이경우는 볼링을 치다 잠시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경우는 오지 않았다. 볼링장은커녕 다음날이 되어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공주영은 이경우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리미는 그닥 남일에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학교 후 공주영은 이경우가 걱정된다고 하며 이경우네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 자리미는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기에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집 앞에서 이경우네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경우는 같이 안 왔냐고 묻는 이경우네 어머니. 자리미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공주영과 김병훈이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경우는 학교 끝나고 약속이 있다며 거짓말로 둘러댄다. 자리미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경우가 3일째 학교를 안 나온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런 건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에 이경우가 왔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의 멱살을 잡는 이경우를 보게 되었다. 얘가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제 자신이 이경우네 어머니한테 이경우가 학교를 안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서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리미는 공주영을 감싸며 자신이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경우는 다시 반을 나갔다. 그때부터 공주영은 표정에 근심이 보였다. 이경우를 다시 찾으러 가겠다는 공주영. 자리미는 그런 공주영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가 아닌 공주영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끼기보다는 둘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자리미는 굳이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 또 다음날 역시도 공주영은 표정이 어두웠다. 이렇게 처진 분위기 때문에 김병훈은 같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공주영이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공주영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기에 가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노래방에 와도 공주영은 멍해 보였다. 평소와 너무 다른 공주영 때문에 자리미 역시도 온 신경이 공주영에게로 쏠렸다. 그런 공주영이 걱정되는 자리미이다.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공주영이 음료수를 사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밖으로 나가봤더니 공주영은 어떤 애들에게 맞고 있었다. 때린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에 자리미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려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리미를 때리려고 하는 이 양아치들. 그때 공주영은 자리미 앞을 막아 대신 맞아주었다. 이런 공주영을 보며 자리미는 놀란다. 이 양아치들이 공주영을 다시 때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그 애의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자 다시 자리미를 때리려 했고 이를 김병훈이 막아줌으로써 사태는 무마됐지만 자리미는 이 상황이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웠다. 하지만 겉으로 티내려 하지 않았다. 왜냐면 공주영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걷는다. 자리미는 궁금했다. 이 애들이 대체 왜 공주영을 때렸을까? 이것이 이경우가 공주영에게 화낸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공주영은 처음에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끝내 자리미의 질문에 답해주었다. 이경우는 예전에 왼쪽 눈가를 좀 다쳤는데 이 이유를 이경우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이 더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경우는 공주영이 말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화낸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주영과 이경우 둘 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공주영을 보며 자리미는 공주영이 잠든 사이 이경우를 따로 불렀다. 만나자마자 이경우의 눈을 확인해봤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상처였다. 그 상처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들었다고 하니 이경우는 또 공주영을 욕한다. 어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라는 애가 정작 공주영을 이렇게 모른다니.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싶었다. 공주영이랑 오해가 쌓인 것이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전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다시 둘은 예전처럼 지내게 되었다. 자리미는 이런 둘을 보며 내심 자기도 모르게 흐뭇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공주영이 내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자고 한다. 그런데 공주영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고 김병훈이 최근에 도서관에 와서 만나는 여자를 염탐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자리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염탐을 하러 온 건지. 그런데 그 순간 김병훈이 앞에 나타났고 들킬 우려가 있어 자리미는 재빨리 공주영을 데리고 숨는다. 염탐하다 보니 내심 자리미도 궁금해졌다.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또다시 들킬 뻔하여 숨다가 공주영이랑 부딪혀서 그만 공주영 몸에 엉덩방아를 해버렸다. 넘어져서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자리미를 밀었다. 순간 생각한다. 얘 미쳤나?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갑자기 이경우가 바나나 우유를 건네줬다. 공주영이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원래라면 직접 가져왔을 텐데 오늘은 왜 전해준 거지? 집에 가는 길에도 우산을 쓰는데 멀리 떨어져서 걷는다. 귀에 먼지가 붙어있는 걸 떼주려고 하는데 공주영은 또 당황해한다. 요새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 공주영의 어깨가 비에 다 젖은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겼더니 공주영은 우산을 내팽겨치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쟤? 다음날이 돼서도 평소에 카톡을 자주 보냈는데 카톡도 안 보내고 반에 찾아가도
공주영은 자리미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쉬는 시간에 찾아와도 또 다음 시간에 찾아와도 공주영은 자리미를 피했고 밥을 먹을 때도 피했다. 그렇게 자리미는 공주영을 쫓아다니며 결국 붙잡았다. 왜 자꾸 피하는지 말하라고 했다. 공주영은 망설이더니 갑자기 자리미에게 다가와 그대로 입술에 뽀뽀를 하며 안았다. 그리고는 말한다. 미안하다고. 자꾸 너만 보면 이러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가 나 싫어할 것 같다고 느껴졌다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말하는 공주영. 자리미는 이에 대답한다. 너랑 나 사귀는 사이잖아. 그게 왜? 이 얘기를 들은 공주영이 더 심하게 들러붙는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이런 것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부터 전화가 울려 짜증이 난 자림이었다. 공주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지연이었다. 배지연은 오늘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자림이는 원래 공주영이랑 단둘이 놀기로 한 약속이었지만 공주영에게 배지연네 커플과 같이 놀자고 말한다. 그렇게 공주영과 만났다. 공주영은 뭔가 심통스러워 보였다. 단둘이 놀지 않아서 그렇냐는 자림이의 질문에 공주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배지연네랑 만났다. 카페에 들어갔는데 배지연네 커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공주영이 자신에게도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림이는 이런 공주영의 행동 거북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이 밖으로 불렀다. 쟤네랑 계속 놀 거냐고 한다. 자리미는 그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배지연이 뽀뽀하냐고 크게 외친다. 자리미는 순간 너무 쪽팔려서 공주영의 손을 뿌리쳤다. 또 손을 잡길래 뿌리쳤다. 그리고 먼저 공주영을 지나쳐 배지연네에게 갔다. 자리미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러는 것이 쪽팔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주영이 오질 않자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빨리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멀티방을 왔다. 그런데 공주영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공주영. 자리미는 여기서 하라고 했지만 공주영은 여기서는 못한다고 말한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거라 생각하기에 조금 있다가 하라고 자리미는 말한다. 어쨌든 그렇게 게임도 같이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공주영의 표정이 좋아 보이질 않았다. 왜 또 표정이 안 좋은 걸까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배지연이 말하길 공주영이 옷을 챙겨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애들에게 먼저 간다고 말한 뒤 공주영 뒤를 따랐다. 하지만 공주영은 자리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러면서 공주영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너한테 난 도대체 뭐냐? 나만 널 좋아하는 것 같다. 최대한 너한테 다 맞췄는데 넌 내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냐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면서 공주영이 말하길 넌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과 놀고 난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공주영이 가는 걸 원치 않았기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주영은 넌 지금 내가 이러는 것도 창피하잖아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자리미는 웃겠지만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공주영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너가 쪽팔린 게 아닌데. 말을 더 이어서 하려 했지만 오글거리는 멘트는 도저히 못 뱉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공주영은 뒤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자리미는 그래서 고민 끝에 말을 꺼낸다. 넌 내가 널 좋아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난 네가 싫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내뱉는 자리미는 부끄러웠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주영이 자신이 좋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자리미는 어라고 대답했다. 공주영은 이 말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자리미는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은 자리미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공주영이 말한다. 앞으로는 이런 거 둘만 있을 때 할 거고 널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자리미는 이 말을 듣고 또다시 생각한다. 아, 얘는 진짜 날 좋아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했고 이 둘은 다시 한번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남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간을 단둘이 즐겁게 보냈다. 그런 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누구냐는 엄마의 질문에 자리미는 남자친구라고 답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싸늘해 보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는 갑자기 깔깔깔 웃기 시작한다. 자리미는 엄마가 그럴 성격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공주영에게 싸늘하게 대한 걸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는 다음에 공주영을 집으로 불러오라고 한다. 놀래켜준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런 걸로 즐거워하는 엄마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다른 어느 날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다.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주영은 왜 앞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실을 가냐며 자신이 잘라주겠다고 한다. 자리미는 걱정이 됐지만 평상시 공주영의 앞머리를 생각하니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 공주영에게 앞머리를 맡겨보기로 한다. 그런데 다 자르고 나니 앞머리가 아예 없어진 것 같이 느껴졌다. 거울을 보고 생각했다. 공주영 씨. 그래서 짜증이 난 자리미는 공주영의 앞머리도 잘라버린다. 어쨌든 그렇게 앞머리의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공주영의 서랍장에는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몰래 열어봤는데 유치원 때 그렸다던 그림이 아직도 있었고 그 옆에는 이상한 종이가 있었는데 공주영이 적어놓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다. 순간 자기가 뭘 본 거지 싶었다. 그렇게 공주영이 해준 점심을 먹으며 자리미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너 왜 혼자 사냐고. 아버지의 식당 일로 인해 혼자 산다는 공주영. 자리미는 그제서야 왜 공주영이 요리를 잘하는지 이해가 갔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썰매를 타러 왔다. 물론 썰매장이 아닌 김병훈네 할머니 집이었다. 그렇게 놀러와 고구마도 쪄먹고 썰매도 타고 할리갈리도 하며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자리미는 일어나니 방 안에 양동이에 걸린 걸레를 보게 되었고 이건 왜 있는 거냐고 하니 할머니가 가습기 역할이라고 한다. 새벽 내내 기침을 했다는 자리미. 민지는 공주영이 널 위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리미는 밖으로 나와 공주영을 보자마자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다. 시간이 흘러 불꽃놀이도 했고 롤링페이퍼도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들이 민지랑 정상훈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
없이 보였다. 그런 애들의 행동에 민지가 짜증나 보였다. 그래서 자리미는 애들한테 더 이상 그런 것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자신의 일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민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김병훈네 할머니 댁에서 또다시 애들과 좋은 추억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주영이 어떤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보았다. 심지어 이 여자가 친해지고 싶다고 하며 차단을 풀라고 하는 걸 듣게 되었다. 자리미는 은근 저 여자가 살짝 짜증이 났다. 공주영은 자리미를 풀어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자리미는 지금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그렇게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주영과 말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하교 후 공주영과 카페를 왔는데 공주영이 질투하지 말라고 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내가 무슨 질투를 해, 쇼하고 있네. 그건 그렇고 내일 공주영한테 뭐하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내일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집으로 놀러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엄마가 공주영을 집에 데려와서 놀래켜주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공주영을 집으로 데려왔다. 자리미 방에서 영화를 같이 보는데 공주영이 자꾸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고 뽀뽀를 한다고 해놓고 키스를 한다. 자꾸 틈만 나면 은큼한 짓을 하니 자리미는 공주영이 괘씸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한테 카톡이 왔다. 이제 집에 온다고 한다. 그래서 슬슬 엄마를 기다리며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왔다. 자리미는 당황한 공주영을 숨겼다. 하지만 엄마는 바로 공주영이 숨은 곳을 열어버리고 공주영에게 화난 척을 한다. 계속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공주영을 보며 그리고 그걸 보며 깔깔깔 웃는 엄마를 보며 괜시리 공주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공주영과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가 꽤나 공주영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한다. 오늘은 자리미 생일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민지가 카톡으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학교에 오라고 한다. 뭔 소리지 싶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복도에서부터 애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반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스티커를 보게 되었고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반으로 들어왔더니 공주영은 아주 반에다가 난리를 쳐놓았다. 자리미는 순간 주변 애들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중학교 때 그 시절처럼 또 수군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게다가 나로 인해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반을 그대로 나가버렸다. 공주영이 쫓아온다. 왜 그러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일이라고 챙겨주는 거라고 한다. 자리미는 자신의 생일에 왜 이렇게 쪽을 주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저 생일 축하해주려고 한 거였다는 공주영. 하지만 사귀는 내내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거 싫다고 단둘이 있을 때만 하라고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러는 공주영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공주영이 지 멋대로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공주영도 이에 대해 반론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입장은 생각하면서 왜 내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는 거냐, 날 좋아하는 건 맞냐고 물어본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물을 휴지통에 버리질 않나, 쉬는 시간에 뾰루통하게 서 있질 않나. 자리미는 이런 공주영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학교에서 내내 자리미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심지어 지 화가 다 풀렸다고 이제 화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공주영이 아파 보인다고 한다. 심지어 보건실도 가라고 한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하길 생일 준비한다고 밤새서 몸살 났다고, 공주영 집 보일러 고장났다고 말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자리미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 시간이 되어서 돌아온 공주영을 보니 약간 기침하는 게 오버스러워 보였고 아픈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공주영은 조퇴를 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카톡을 보내봐도 읽지를 않았고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뭔가 갑자기 전화하기가 내심 꺼려졌다. 그런데 김병훈이 같이 공주영네로 가보자고 한다. 자리미는 걱정도 되고 하니 가보기로 한다. 공주영네로 오니 공주영이 뻗어 있었다. 진짜 많이 아팠구나 라고 생각한다. 김병훈이 약을 사러 갔다 온다고 한다. 자리미는 공주영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쓸데없이 내 생일은 왜 챙긴다고 밤까지 새고 난리야. 공주영이 약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얼른 죽이라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점심까지 안 먹은 공주영이 너무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죽을 끓이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는 자리미이다. 어쨌든 죽을 완성시켜 공주영에게 먹였다. 그리고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려던 순간 공주영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자리미의 생일인 만큼 자리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공주영. 자리미도 공주영이 왜 그런지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둘만 있을 때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했다. 그리고 자리미 역시도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런데 얘 아픈 거 아니었나? 왜 갑자기 괜찮아진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했다. 아, 꾀병이었구나. 어쨌든 이렇게 공주영과 화해를 하게 되고 자리미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의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게 된다. 어느 날은 공주영을 따라 PC방을 왔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이 소리를 지르며 기겁을 한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싶었다. 잠깐 폰 계좌를 적어야 하기에 공주영에게 폰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못 들은 채 하는 공주영. 아니 얘가 오늘은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자리미이다. 어쨌든 그렇게 계좌를 적고 자리미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렇게 친구들과 카페에서 놀다가 애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여 다시 공주영과 밥을 먹기 위해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밖에서 공주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건드렸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뭐야 이 새끼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이 사람, 자신을 최한별이라고 소개한다. 자리미는 누군지 잠시 고민했는데 순간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최한별이었다. 자리미는 너무나 반가웠다. 이사를 간 후 연락이 안 됐던 최한별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최한별은 자리미에게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물어본다. 자리미는 최한별이 일부러 이사 갈 때 번호를 다르게 알려준 걸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최한별 역시도 자리미가 자신에게 일부러 연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공주영이 왔다. 공주영은 최한별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리미는 공주영과 최한별을 서로 소개했다. 최한별이 공주영 보고 유치원 어디 나왔냐고 묻는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운명이라면서 유치원 때의 얘기를 자주 꺼내던 공주영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모른 체 한다. 왜 저러는가 싶었다. 유치원 때 자리미를 그렸다던 그림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버렸다고 대답하는 공주영. 자랑할 때는 언제고 버렸다고 한다. 자리미는 공주영이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쨌든 최한별은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최한별과 헤어졌다.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집을 가는데 학교 앞에 최한별이 찾아와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났다고 하며 찾아왔다고 한다. 얘기할 것이 많으니 이번 주 주말에 날 잡고 보자고 하는 최한별. 그런데 공주영은 굳이 이 만남에 끼려고 한다. 게다가 이상한 걸로 자꾸 최한별에게 트집을 잡는 공주영을 보니 자리미는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다. 최한별과 만나는 날인데 공주영이 진짜로 따라왔다. 자꾸 최한별과 계속 연락할 거냐고 묻는다. 친구끼리 연락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 자리미이다. 남자라서 안 된다고 한다. 지도 여사친 있으면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가는 길 내내 최한별 뒷담화를 한다. 자리미는 어이가 없었다. 정작 최한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공주영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공주영은 약간 섭섭해 보였으나 자리미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카페에 도착했다. 최한별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역시나 공주영은 최한별을 보자마자 계속해서 신경질을 냈다. 카페를 나와 산책을 하면서도 노래방에 와서도 계속 신경질을 냈다. 공주영은 자꾸 둘이서만 얘기한다고 싫다고 한다. 얘기하려고 만났기에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자리미는 공주영이 왜 이러는가 싶다. 최한별이 자리에 없을 때도 공주영은 최한별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아까도 뒷담화하지 말랬는데 또 뒷담화를 하는 공주영을 보니 또 짜증이 났다. 그냥 제가 싫어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더욱더 공주영이 짜증났다. 그 순간 최한별이 들어왔다. 최한별은 자신 때문에 불편하냐고 묻는다. 자리미는 괜히 최한별에게 미안했다. 그런데 공주영은 여기다 대고 앞으로 이렇게 자리미랑 같이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최한별이 간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런 공주영의 행동으로 인해 최한별에게 더욱더 미안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공주영에게 정말 짜증이 많이 난다. 최한별과 헤어지자마자 공주영은 또 최한별의 뒷담화를 하려 한다. 아까부터 대체 얘가 왜 이럴까 싶어 화가 치밀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듣더니 아직도 최한별과 연락하고 있냐면서 연락을 끊으라고 하며 오히려 공주영 편을 들어준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얘네 또 왜 이러지? 그저 친구일 뿐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싶다. 이유가 어쨌든 연락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친구들. 자리미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오더니 핸드폰을 빼서 최한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을 멋대로 보낸다. 만나지 말라고 하는 공주영. 자리미는 대체 네가 뭔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대답했다. 그렇게 공주영과 점점 갈등이 생기려고 한다. 학교 후 공주영과 집을 가고 있는데 최한별이 또 학교 앞을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경우가 최한별에게 시비를 건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아니 쟨 또 왜 저러지? 결국 또 최한별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한별은 오늘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한다. 예전에 엄마도 데려오라고 했으니 데려가려고 하는데 공주영이 또 따라온다고 한다. 그렇게 셋이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엄마가 최한별하고만 이야기를 나눈다. 심지어 확고한 계획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최한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주영의 표정이 왠지 좋아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배지연이 말해준 것이 생각났다. 공주영은 지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거라고. 그래서 나름 공주영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말해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최한별이 공주영에게 어디로 진학할 거냐고 어디로 취업할 거냐고 묻는다. 자리미는 순간 느꼈다. 제가 지금 일부러 공주영 기죽이려고 저런 말을 내뱉는 건가? 어쩌면 공주영이 했던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애들을 보내고 집에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는 최한별이 너무 나이에 비해 어른 같아서 정이 안 느껴진다고 오히려 공주영이 더 귀여운 것 같다고 한다. 자리미 역시 예전의 최한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다음날 자리미는 최한별에게 오늘 잠깐 보자고 약속을 잡았다. 학교 후 최한별과 만나 이야기 좀 하기 위해 공주영에게 말하고 학교를 나서려는데 공주영이 가지 말라고 갈 거면 자신도 데려가라고 한다. 자리미는 오늘 최한별과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못 데려간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공주영은 화를 내기 시작한다. 최한별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자리미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다. 공주영은 자신이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굳이 만나야겠냐는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무조건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하니 공주영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너도 걔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 자리미는 얼탱이가 없었다. 공주영이 그래도 개념은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정이 떨어질 것 같았다. 게다가 최연별에 비해 자신이 별로라는 등 자책하는 모습이나 또 자기만 나쁜 년 만드는 듯한 말들. 공주영의 이런 점이 너무나 짜증이 났다. 그렇게 공주영과 또 한바탕 싸운 후 교실을 나간다. 최연별을 만나러 왔다. 오자마자 자리미는 최연별에게 물어봤다.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무슨 일 있던 건 아니냐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이제 따로 보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 공주영도 싫어하고 주변 애들도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기에 설득해봤지만 모두가 다 아닌 것 같다고 하여 이젠 따로 보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 자리미가 아는 최연별이라면 분명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연별은 공주영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자리미 친구들까지 험담하기 시작한다. 자리미가 알던 최연별이 아니었다. 적어도 남 기분을 상하게 할 행동은 하지 않았었는데. 자리미는 최연별에게 물어본다. 혹시 공주영 싫어하냐고. 최연별은 대답한다. 난 걔가 싫은 게 아니고 걔랑 사귀는 너가 싫어. 그게 너무 실망이라고 한다. 이젠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서 내가 별거 아닌 게 된 게 아니냐면서 너랑 만나기 전이나 후나 모두 최악이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두 말해주겠다고 한다. 자림이랑 연락 끊긴 뒤부터 초등학교 때에는 따돌림을 당했고 중학교 때도 그것은 변함이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하려 했다는 최연별. 그러더니 갑자기 최연별은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선다. 자림이는 최연별을 뒤쫓아 붙잡았지만 최연별은 자림이의 팔을 뿌리친다. 최연별은 말한다. 자신이 이제 너에게 짐이 될 뿐인 것 같다고. 난 이때까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넌 내가 없는 동안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겨 좋아 보인다고.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고 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최연별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최연별을 위로한다.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차가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최연별. 여전히 남을 잘 못 믿겠다고 한다. 자리미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자리미 말고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최연별. 그러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최연별은 자리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자기 때문에 공주영과의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리미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너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낼 때 난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림이 역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며 앞으로는 너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들 땐 또 이렇게 오늘처럼 다 털어놓으라고 혼자 끙끙대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최연별은 갑자기 물어본다. 공주영이 너한테 최우선이냐고. 너가 어떤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한다. 그래서 자림이는 공주영에 대해 말한다. 처음에 마음이 없었다. 자꾸 따라다니고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었다. 그래서 금방 헤어질 생각으로 만났는데 오히려 알면 알수록 얘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얘랑 있으면 편하다고 말했다. 정작 말하고 나니 뭔가 쑥스러운 자리미이다.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집 앞에서 공주영을 만났는데 어제 그렇게 싸우고 나서인지 도통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소풍하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공주영이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 어제는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도 사과했다. 최연별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연별에겐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 같이 갈 수 없었다고 말하며 공주영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런데 유치원 때 공주영이 자리미를 괴롭혔다는 것도 말하였더니 공주영은 굉장히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자리미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서 앞으로 그런 거 같고 기죽어 있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공주영은 자신이 최연별과 비교하면 별로 나아 보이는 것도 없어서 자기는 찌질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최연별은 그게 아니니까 자리미 역시도 최연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투가 났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렇게 말하는 공주영이 정말 싫었다. 어머니도 최연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공주영. 엄마는 널 더 좋아한다고 말하니 공주영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러면서 물어본다. 넌 나 좋아하냐고. 자리미는 당연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났다. 표현을 안 하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미는 이런 행동들이 아직은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자리미를 보고 놀리는 공주영. 자리미는 생각한다. 개새끼. 어느 날인가부터 학교에서 자꾸 뒤에서 누군가 뭐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자리미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제와 같이 또 누가 날 뒤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을 느꼈다. 게다가 확실히 들었다. 공주영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 애들을 자꾸 물어봤다. 나 보면서 무슨 얘기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애들은 말한다. 공주영 네가 가지고 놀고 있잖아. 정도껏 뻔뻔하게 하라고 한다. 보경이 땐 안 그랬다고 하면서 다시 갈 길을 가기 시작한다. 대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 자리미. 하지만 막상 공주영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뒤돌아보니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보경이는 누구지? 싶었다. 그리고 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왕자림이 공주영을 가지고 논다는 이야기 그리고 공주영의 전 여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자림이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특히 그 보경이인가 하는 애가 전 여친인가 생각하니 거슬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 공주영이 웬 여자애와 같이 있었다. 순간 자림이는 속에서 뭔가 역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던 순간 그 여자애를 이경우가 급하게 데려갔다. 자림이는 궁금했다. 대체 누굴까 제가. 그래서 공주영을 압박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공주영. 그런데 뒤에서 안경민이 전 여친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리민은 혹시나 했는데 정작 전 여친이라고 하니 순간 멘탈이 나가버렸다. 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락도 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공주영은 철벽은 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열받았다. 말도 없이 연락했던 것부터 짜증이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또 공주영에게 심하게 뭐라하는 행동을 주변에 보이는 게 싫어 자리민은 일단 억지로 참아보기로 한다. 친구들과 카페를 왔다. 친구들에게 말하니 친구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한다. 솔직히 너무 화난다. 그렇지만 자신이 공주영에게 했던 행동으로 인한 소문 때문에 화도 못 내겠다. 게다가 공주영의 전 여친은 뭔가 자신과는 다른 귀여움이 있는 것 같았다. 이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자리미이다. 다음날 학교에 오니 반에 있는 애들마저 자리미와 공주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리미는 계속해서 공주영의 전 여친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화장실에 가서도 예전에 그 둘은 잘 맞았겠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공주영은 뭔가 신나 보인다. 그러면서 뭔가 물어본다. 혹시 걔 신경 쓰이는 건 아니냐고. 자리미는 티내기 싫었다. 그렇지만 너무 신경이 쓰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공주영의 친구들이 몰려오더니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걔 많이 이뻐졌더라. 귀엽긴 하던데 애교도 많았었지 라는 이야기를 말이다. 그러다 갑자기 첫 키스 상대 역시 그 애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리미는 멘탈이 나갔다. 기분이 개가 탔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건드렸다. 이경우였다. 갑자기 해줄 말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한다. 이 상황에 뭔 할 말이 있다는 거지 싶었다. 그렇게 학교 뒤편으로 갔다. 이경우가 잠시 똥폼을 잡더니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기서 듣고 없애버리라고 한다. 이경우는 말한다. 곽보경이라는 그 전 여친은 애초에 공주영을 진심으로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고. 공주영은 그 애를 진심으로 다해서 잘해줬는데 정작 곽보경은 공주영의 돈과 시간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그런데 공주영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곽보경이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줄 알고 있다고. 자리미는 너무 화가 났다. 이경우가 말한다. 이거 공주영한테도 말할까? 그럼 곽보경은 끝이라고. 자리미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공주영은 분명 상처받을 거니까. 너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괜찮냐는 이경우의 질문에 자리미는 그거보다 공주영이 상처받을 게 더 싫다고 말했다. 그렇게 다시 반으로 들어왔다. 공주영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착한 애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다른 애들이 자리미를 뒤에서 욕하기 시작한다. 자리미는 또다시 중학교 때 자신을 욕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처럼 당하기 싫었다. 그래서 다신 그때처럼 호락호락하게 안 당하고자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학교 시간이 되었다. 공주영은 이경우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자리미는 혼자 하교를 한다. 그렇게 학교를 나오는데 정문에 곽보경이 있었다. 저 걔는 또 찾아온 건가 싶었다. 그래서 자리미는 곽보경에게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 싫다고 하는 곽보경. 하지만 자리미는 이 애가 싫든 말든 할 말이 있었기에 학교 뒤편으로 끌고 간다. 이 애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몰라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말한다. 더 이상 공주영을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나 싫다고 하는 곽보경. 게다가 공주영을 아직까지 호구처럼 생각하며 말하는 이 애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최종우 얘기까지 거들먹거린다. 또 최종우 얘기를 거들먹거리니 열받긴 했지만 자리미는 침착하게 이 애가 자기 입으로 다 말하도록 유도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곽보경은 말한다. 어차피 네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믿기나 하겠어? 넌 지금 소문도 더럽고 별론데? 자리미는 그래서 녹음을 했다고 말했다. 순간 곽보경은 당황했는지 자리미를 쳤다. 이 애의 밑바닥을 다 보는 듯 했다. 자리미는 이 애한테 뺨을 맞았지만 예전처럼 당하기 싫어서 자리미 역시 곽보경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곽보경과 한바탕 몸싸움을 하는 자리미. 자리미는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애와 엮이기 싫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영이 어디에선가 나와 자리미를 안아준다. 자리미는 당황했다. 얘가 여기에 어떻게? 곽보경이 한 말을 다 들은 모양이다. 자리미는 저런 애 때문에 공주영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서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 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곽보경이 날 보며 했던 욕, 공주영이 곽보경에게 이용당했던 것, 마치 예전에 최정우가 날 이용하고 욕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느꼈는지 자리미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시간에 예전에 자리미 뒤에서 욕하던 여자애들이 자리미를 기다리고 있다. 알고 보니 곽보경의 친구들이었다. 잠시 보자고 한다. 자리미도 이 이상 물러나고 싶지 않았다. 공주영은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자리미도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기에 이 애들을 따라간다. 그래서 학교 뒤편으로 갔다. 곽보경도 그곳에 있었다. 곽보경 친구들과 자리미 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그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영의 중학교 때 여사친들 역시 이곳에 찾아왔다. 이경우가 이곳을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들끼리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곽보경이 맨날 공주영을 호구라고 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리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주영이 걱정되었다. 역시나 공주영은 뭔가 상처받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이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제 곽보경과 싸우면서 녹음했던 녹음을 틀었다. 지같이 입으로 사실을 다 털어놓은 그 녹음본이 애들에게 전달이 되며 분위기는 점차 싸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곽보경과 그 친구들은 말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들과의 싸움은 마무리를 짓게 되고 공주영과 집으로 향한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었다. 공주영이 받았을 상처가 너무나 걱정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공주영은 정작 아무렇지 않다고 말한다. 엥? 상처 안 받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걔가 오히려 안 좋아했다는 사실이 지금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한다. 오히려 자리미를 위로해주고 있는 공주영. 하지만 그 순간 뒤에 숨겨진 공주영의 표정을 봐버렸다. 공주영의 뒷모습과 표정은 마치 자리미의 중학교 시절을 보는 듯했다. 자리미는 확신했다. 공주영은 상처를 받은 게 맞다고. 공주영이 너무나 걱정됐다. 너무나 걱정되니 자리미는 눈물이 났다. 그래도 끝까지 공주영은 자리미가 걱정하지 않도록 위로했다. 자리미는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공주영이 점점 더 좋아지려 하고 있다. 그렇게 공주영의 전 여친과의 이야기는 마무리 지으며 한층 더 공주영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리고 다음날 교실에서 자고 있는데 공주영이 깨운다. 순간 너무 열받았다. 이전이었다면 공주영의 머리를 한 대 쳤겠지만 앞으로는 공주영에게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공주영의 여자친구로서 확실히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경우의 생일이다. 공주영과 같이 준비한 팔찌를 들고 그렇게 노래방에 도착해 이경우에게 팔찌를 전달했다. 이경우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자리미는 공주영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공주영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공주영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도망간다. 자리미는 이제 이런 공주영의 행동들이 귀엽다고 느껴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학교였다. 이젠 별일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모르는 애가 아는 척하기 시작한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뭔데 쟨 또. 학교 시간에 역시 모르는 이 애는 아는 척하기 시작한다. 대체 왜 자꾸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공주영 생일. 자리미는 공주영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이야말로 자리미는 공주영을 위한 하루를 보내게 할 생각이다. 공주영이 왔다. 오자마자 공주영이 화장을 했냐고 묻는다. 자리미는 뭔가 쑥스러웠다. 그렇게 자리미가 알아본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고 VR을 하러도 갔다. VR을 하고 있는 공주영 몰래 자리미는 공주영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를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는 이벤트는 적응이 되질 않는다. 그래도 공주영이 좋아하니까 자리미는 괜찮았다. 공주영 생일 선물로 모자도 사주었고 동물 카페 같은 곳도 가서 놀았다. 또 공주영을 위해 친구들과 같이 생일 파티도 준비했다. 친구들은 공주영을 위한 하루를 준비했다는 자리미를 보며 놀래는 눈치이다. 자리미는 뭔가 쑥스러웠다. 그렇게 다시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향한다. 자리미는 아직 줄 선물이 더 있었기에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역시 공주영에게 주었다. 공주영은 정말 감동받은 듯하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려는데 공주영이 1년 전 약속했던 뽀뽀를 받는다고 한다. 자리미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공주영과의 약속이니 입에 뽀뽀를 했다. 이제 공주영과 뽀뽀를 하면 자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자리미이다. 다음날 공주영네 부모님은 자리미가 준 선물에 너무 고맙다고 말하시며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말하셨다고 한다. 자리미는 만약 공주영네 부모님과 밥을 먹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그런데 며칠 후 공주영이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은 맛집을 가야 한다며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다. 메뉴판을 봐도 너무 비싼데 공주영은 이 가게가 우리 아빠 가게라서 괜찮다고 말한다. 이 얘기를 들은 자리미는 순간 벙쪘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아니 밥 같이 먹자고 한 게 오늘이라고? 자리미는 공주영이 너무 괘씸했다. 오늘 옷도 그렇고 좀 별론데. 그렇지만 공주영네 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잘해주셨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다. 공주영이 없는 사이에 공주영네 아버지는 자리미에게 물어본다. 주영이의 어디가 좋냐고. 그래서 자리미는 그동안 공주영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다 말했다. 제가 마음을 여는데 많이 도와준 친구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에게 상처 주는 걸 더 힘들어하는 모습, 그만큼 배려있는 친구라서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공주영네 아버지는 귀 기울여서 자리미의 말을 들어주셨고 자리미는 생각했다. 공주영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또 다른 어느 날 민지와 단둘이 카페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는 자리미에게 정상훈이랑 사귄다고 말한다. 이상했다. 지켜봤을 땐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안 느껴졌는데 혹시 억지로 사귀는 건가 물어보았다. 그건 아닌데 그냥 친구들도 사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사귀었다고 말하는 민지. 게다가 아람이가 갖고 놀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자리미는 우리 때문에 그러진 말라고, 너가 좋아야 사귈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였다. 걔는 너 좋아하니까 걔 상처 안 받게 잘 끝내라고 말했다. 민지는 알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을 걸었다. 그렇게 넘어질 뻔하는데 저번에 그 남자애가 또 잡아준다. 아 얜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자리미. 이 애를 무시하고 갈 길을 갔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는데 눈앞에 공주영이 보였다. 그런데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게다가 자리미 말도 무시하고 지나친다. 자리미는 왜 저러지 싶었다. 반에 들어오니 공주영 얘기를 하고 있는 반 친구들. 들어보니 공주영이 임정훈이라는 그 애를 팼다고 한다. 공주영이 먼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미. 게다가 이 일로 공주영네 부모님까지 오셨다. 왠지 자신 때문에 공주영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공주영네 부모님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걱정이 됐다. 그런데 그때 임정훈이 말을 걸기 시작한다. 이 새끼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생각이 드니 열받았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녹음기를 켰다. 자신이 잘 말하면 공주영의 징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뻔뻔한 이 새끼가 너무 싫었다. 번호까지 달라고 하며 엉덩이를 만지려 한다. 피하려고 하는 그때 이경우가 왔다. 이 와중에도 남자 많다며 자신도 껴달라고 말하는 임정훈. 상대하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럽다고 느꼈다. 그래서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을 찾아갔다. 임정훈이 한 말이 담겨있는
있는 녹음본을 선생님께 들려줬다. 그리고 같이 선생님과 반으로 올라오는데 복도에서 임정훈을 패고 있는 이경우를 보게 되었다. 자리민은 생각한다. 뭐지 대체? 쟨 또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게다가 공주영은 하교 후 혼자 가버렸다. 공주영이 너무 걱정돼서 연락을 해봐도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공주영 집을 찾아갔다. 자리민은 궁금했다. 너가 왜 대체 팰 정도까지 화가 났냐? 미안하다고만 하는 공주영.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한다. 우리 사이를 함부로 대하는 걔가 너무 싫었고 남들이 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역시 너무 화가 났다고. 최종우 얘기도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자리민은 이런 공주영을 위로해 주었다. 더 이상 공주영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다. 그렇게 집으로 가려는데 공주영이 친구들로부터 이경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공주영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민은 이경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더니 공주영은 이경우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한다. 가기 전에 자리민한테 뽀뽀를 하고 가는 공주영. 공주영이 뽀뽀를 할 때마다 이제 점점 부끄러워 미치겠다. 다음날 학교에서 주영이는 어리빠져 보였다. 아마도 이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싶었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봉사활동을 혼자 하는 주영이를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매점을 가자고 해도 주영이와 같이 가기 위해 기다리기도 한다. 허구한 날 PC방에 갔다 왔다고 하는 주영이에게 이제 따끔하게 뭐라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말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못 볼 수도 있다고. 원룸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리민은 충격 먹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자리민은 너무나 미안함과 동시에 임정훈에게 분했다. 그래서 주영이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영이는 자리민을 위로해 주었다. 자리민은 이렇게 따스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주영이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임정훈은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 새끼 때문에 주영이 어머니가 날 뭐라고 생각할까 싶었다. 수행평가 날이 되었다. 수행평가를 잘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이 되어 매점을 갔다 왔는데 반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람이와 민지가 싸우고 있었다. 갑자기 애들은 또 왜 싸우는 거지? 자리민은 당황스러웠다. 둘은 서로에게 상처 줄 만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쌓아온 우정에 점차 균열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아람이는 반을 떠났고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답을 피했다. 아예 아람이랑 마주치기도 싫다고 말한다. 맨날 지 말이 맞다고 가르치질 않나? 눈치를 주질 않나? 너네한텐 안 그래도 자기한텐 그랬다고. 오아람은 그런 애라고 말하는 민지이다. 자리민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교 후 친구들과 같이 주영이네 방에 가서 놀았다. 주영이는 곧 원룸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말하길 방 안 빼도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리민은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애들과 같이 사진 찍는 걸 민지는 카톡 부사에 올리려고 한다. 자리민은 아람이가 보면 소외할 것 같이 느낄까봐 걱정됐지만 정작 민지는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한다. 학교에 와서 아람이와 민지가 왜 싸웠는지에 대해 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반에 돌아오니 아람이가 학교에 왔다. 여전히 아람이와 민지는 서로 모른 채를 하고 있다. 아람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전처럼 너네는 잘 지내라고 말한다. 자리민은 그런 아람이가 더 신경 쓰였다. 그래서 주말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고 약속을 잡는다. 아람이는 웃고 있는데 뭔가 슬퍼 보였다. 민지 역시 뭔가 과하게 밝은 척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리민은 궁금했다. 오늘은 주말, 아람이랑 보기로 한 날이다. 오자마자 왜 싸웠냐고 바로 물어봤다. 아람이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눈치이다. 자리민은 어이가 없었다. 예전에 자신에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고 해놓고 왜 정작 자신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일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람이는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난 양민지 싫어. 정확히는 양민지 같은 애들이 싫어. 자리민은 그동안 셋이 잘 지내왔기에 아람이가 민지를 싫어한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챘기에 이런 아람이의 말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아람이는 말을 이어나갔다. 과거에 양민지 같은 애들한테 너무 당하고 살아서 이제는 너무 지쳤다고. 그러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람이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릴 때 고모가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것,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이 자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아람이는 그런 애들과 민지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노력해도 그 싫은 감정은 안 사라진다고 말하는 아람이이다. 얘기를 들어도 자리민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민지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람이는 이마저 쉽게 입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질문을 해온다. 민지랑 화해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아람이. 중학교 때 너 안 좋은 일 있고 양민지가 널 피했을 때 누가 먼저 다가가 이야기하자고 했냐고 묻는다. 자리민은 순간 뭔가를 깨달았다. 왜 아람이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는지 깨달았다. 이어 아람이는 말한다. 걘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오지 않을 애라고. 우릴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리민은 아람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너도 날 못 믿는 거잖아 라고 말했다. 아람이는 대답한다. 너랑 난 싸운 게 아니잖아. 어쨌든 아람이는 더 이상 민지와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자리민은 느낀다. 아람이는 남이 자신을 싫어하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민지가 널 싫어하는 게 무서운 거냐고 물어본다. 아람이를 보면 왠지 최한별이 떠올랐다. 최한별과 비슷하다면 아람이 역시도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일 것이고 눈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리미는 내 앞에서는 솔직하게 편하게 있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람이는 눈물을 보였다. 자리미는 그런 아람이를 위해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수학여행 날이 되었다. 자리미는 수학여행 때 기회를 틈타 민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민지는 아람이와는 다르게 아람이를 욕한다. 그리고 뭔 말을 하든 오아람 편을 드는 것 같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민지가 점점 삐뚤어져 간다고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자꾸 자리미가 아람이랑만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리미는 아람이가 혼자 우리랑 멀어지려고 하기에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민지는 그럼 나는? 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리미도 순간적으로 말해버렸다. 너랑 아람이는 다르다고. 민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가버렸다. 자리미는 생각한다. 이게 아닌데. 그동안 셋이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수학여행을 마무리 짓게 된다. 또 다른 어느 날 갑자기 주영이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묻는다. 자리미는 오늘이 주영이와 사귄 지 514일이 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주영이 프로필에 대놓고 써놨기 때문이다. 514일을 왜 챙기는지 도통 모르겠는 자리미. 처음 사귄 날이 5월 14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한다. 학교가 끝나고 이경우가 일하는 곳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다. 그런데 이경우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하니 괜찮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순간 넘어지는 이경우. 보니까 다리가 엄청 부어있었다. 그래서 이경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다. 그런데 그 순간 진이가 잠시 보자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자리미는 둘 보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진이를 보러 간다. 진이랑 그렇게 아람이와 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람이를 부르게 된다. 진이가 아람이에게 물어본다. 대체 왜 정상훈이랑 사귀라고 재촉한 거냐고. 그러더니 아람이는 말한다. 갖고 놀지 말라고 말했을 뿐 재촉한 적은 없다고. 뒤에서 그렇게 정상훈 욕을 하면서 연락하고 만나는 꼴이 보기 싫었다고. 그리고 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질투 유발용으로 정상훈을 만나는 꼴이 보기 싫다는 소리를 했다. 자리미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다. 게다가 조별활동 때 민지가 아람이를 따돌리려고 했던 것 역시 알게 되었다. 자리미는 대체 민지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다. 다음날 등굣길이었다. 이경우가 혼자 바삐 가는 걸 보게 되었다. 근데 요새 이경우가 자꾸 혼자 다니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이경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자리미는 주영이와 함께 이경우를 도와주러 다가갔다. 하지만 이경우는 정신을 잃었다. 병원으로 오고 얼마 안 있어 이경우는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이경우를 위해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경우가 자리미 팔을 잡는다. 왜 잡지? 싶었는데 물을 안 줘도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울기 시작한다. 자리미는 순간 주영이와 함께 당황했다. 아, 얘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오늘은 공주영과 만나기로 한 주말이다. 514일인가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밥집을 가도 예약이 펑크났고 영화관에 가도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그곳엔 또 최정우가 있었다. 그 순간 자리미는 공주영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느꼈다. 나름 하루를 정성껏 준비한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나 보구나. 그래서 자리미는 주영이를 보고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러게 집 앞 정류장까지 데려왔다. 주영이는 하루를 망쳐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나저나 여긴 왜 왔냐고 묻는 주영이. 자리미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을 잊었다는 거에 약간 섭섭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주영이에게 받기만 했으니 이번엔 자기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주영이에게 커플링을 선물했다. 주영이는 감동받은 것 같아 보였다. 게다가 호수도 딱 맞는다고 하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다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무언가 통을 주고 가는데 열어보니 주영이가 준비한 편지였다. 사귄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연애가 담긴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주영이도 커플링을 준비한 걸 알게 되었다. 자리미는 너무나 감동받았다. 그래서 주영이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주영이는 뽀뽀해달라고 말한다. 원래 같았으면 때렸겠지만 이제 자리미는 주영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뽀뽀를 했다. 하지만 역시 부끄러운 건 없어지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 카톡이 왔다. 확인해보니 민지가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한다. 그래서 주영이에게 민지 좀 잠깐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민지를 보러 간다. 민지와 만났다. 민지는 입을 열었다. 대체 왜 나보다 아람이를 더 챙기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자리미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 너랑 아람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나한테 있어서 다르다는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망한 건 아니냐고 묻는 민지. 조별활동에서 아람이를 따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실망한 건 맞지만 일단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민지는 갑자기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리미는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약 힘들면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지는 이야기한다. 말하기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난 이경우를 좋아하니까. 자리미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민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